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들여다볼 내용은요. 리처드 모란의 책 결정하는 습관 발췌 내용하고 또 이걸 읽고 나서 결정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다. 이런 솔직한 성찰을 보내주신 분의 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결정을 미루게 되는지, 그 마음 뒤에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될 대로 되라지 이런 태도 있잖아요. 네네, 있죠. 약간 체념적인 그런 거요. 맞아요. 그게 실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내주신 글 속 생각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중요한 선택 앞에서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넘어가려 한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있죠. 예, 그게 편할 때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살펴볼 이야기들은 그게 때로는 최선이 아닐 수 있다. 좀 명확한 선택과 책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디 한번 좀 파고들어 볼까요?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먼저 우리가 왜 자꾸 결정을 미루게 될까요? 보내주신 글을 보면요. 선택 자체가 좀 어렵거나 아니면 비판받을까 봐 두려운 거. 이게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부담감이 상당하죠. 그러다 보면 좀 중요한 결정을 놓치게 되고 이게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글쓴이처럼 차라리 선택하고 후회하는 편이 선택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낫더라. 이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 주점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될 대로 되라지라는 태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소극적인 자세, 이걸 넘어서 뭔가 구체적인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손실이요? 어떤 손실을 말하는 걸까요? 네, 책에서는 이 태도 때문에 시간, 기회, 관계는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자존감까지 잃게 된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자존감까지요? 네, 어쩌면 나는 이 복잡한 세상에 별 영향력이 없어 라고 스스로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약간 무력감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은 걸 잃을 수 있는데도 결정을 피하게 되는 걸 보면 결정하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부담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에너지 소모가 큰 정신활동이니까요. 보내주신 내용에도 그 의사결정이 뇌에 아주 큰 스트레스를 준다 이런 설명이 나오잖아요. 특히 기업 대표들이 힘든 이유로 끊임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 책임까지 다 져야 한다는 점, 이걸 든 걸 보면 이게 그냥 심리적인 압박 그 이상인 건 거죠. 바로 그 책임의 무게와 이게 딱 직결되는 문제인 거죠.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요. 그 무게를 기꺼이 감수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얽혀있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한다. 책은 이걸 강조해요. 오히려 책임을 져야 문제가 풀린다. 네, 일 문제든 관계 문제든 아니면 내 마음의 문제든 다요. 더 나아가서 이 결정을 미루는 태도가 때로는 상대방에 대한 무례함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 지적도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무례함이요? 그건 왜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 의견이나 내 상황은 이 사람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의 결정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그럴 수 있겠네요. 여기서 글쓴이의 성찰이 정말 중요한 지점을 딱 짚어주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과거에는 오히려 호불호가 너무 강하면 좀 무례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명확한 결정이야말로 방향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었다. 이런 깨달음이요. 네, 맞아요. 그게 참 중요한 통찰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게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동하고 결정한다는 책의 내용과도 딱 들어맞고요. 그렇죠. 그리고 책에서 특히 강조하는 건 이 의도적인 결정이라는 게 엄청나게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모든 결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상의 아주 작은 결정부터 시작해서 당신만의 색깔로 인생을 만들어가라. 이런 메시지가 핵심인 거죠. 일상의 작은 결정들. 네.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나다운 삶의 모습을 만들어간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글쓴이 분이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처럼요. 결국 이 책과 성찰이 우리 그리고 당신에게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이거 아닐까요? 될 대로 되라자 이런 안일함에서 좀 벗어나서 내 삶의 주체로서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자세, 이걸 좀 회복하라는 것. 네. 주체적인 삶의 태도죠. 그래서 결과가 좀 기대와 다르더라도 핑계를 대거나 남 탓을 하지 않겠다. 이런 글쓴이의 다짐이 더 인상 깊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의 중심에는 결국 그 의식적인 선택이 있는 거죠.
결정을 피하는 거, 이게 뭐 잠시 잠깐은 편할지 몰라도요. 결국 우리 손에 쥐어져야 할 삶의 많은 부분을 놓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좀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당신은 일상에서 어떤 결정들을 마주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결정 앞에서 주로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혹시 당신에게도 습관적으로 미루는 아주 사소한 결정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뭐 저녁 메뉴 고르는 거, 아니면 친구한테 먼저 연락해볼까 말까 하는 그런 거요. 아주 작은 거라도요. 아, 네네. 그런 소소한 것들이요. 네, 완벽한 선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이라도 좀 의식적으로 길을 정해보고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온전히 이건 내 선택이야 하고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거네요. 그렇죠. 그 작은 경험이 어쩌면 앞으로 더 큰 결정을 해나갈 때 필요한 용기, 그 동력이 되어주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시작이 중요하죠. 네, 오늘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